안녕하세요 여러분, 갱미몬입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유가 되게 단순한 게 핸드폰 용량이 다 차서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SD카드를 사줘서 다행히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질문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현직 통번역사 분들이나 아니면 통번역생, 지망생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번역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본인이 번역회사를 차리실 건지 아니면 통역회사를 차릴 건지 통번역을 두 개 다 할 건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번역으로 하게 되면은 세율이 0세율이에요. 그런데 통역까지 내가 같이 할 거다 이러면은 통역 번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0세율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자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통역도 에이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세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율을 높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내실 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나도 사업자를 내서 뭔가 번듯하게 사업체처럼 운영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왠지 많이 떼가는 것 같아 이럴 거면 내가 직접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세금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으실 수도 있으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고 첫 해에 세금 같은 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신고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걸 좀 챙겼을 텐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회사나 통역회사를 차리실 때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게 세금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시고 시작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번역회사가 됐던 어떤 사업체가 됐건 사업자를 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그냥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자 자체를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게 과연 뭘까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가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세금만큼이나 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영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영업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수수료 너무 높아서 좀 사업자를 내고 해봐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셨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캐파만큼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일을 확장시켜서 하시려면은 영업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많이 했던 것들이 알바몬이나 사람인 같은 데에 영어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인력을 찾는 공고들을 보고 저는 그 회사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정말 발로 뛰는 영업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기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브로셔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회사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얼마를 절감하실 수가 있고 업무 스피드가 이 정도 향상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영업을 되게 어설프게 했었죠. 운이 좋게도 그런 저의 말도 안 되는 영업력을 보시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개씩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이 서비스가 정말 괜찮다라고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들 그리고 자영업들이 3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2번의 사업자를 또 냈었는데 제가 앞단에 3년을 못 버텼어요. 정말 말 3년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었고, 저희 회사가 3년을 저번에 넘겼을 때 이제 한 곱이 넘겼다, 살아남았다 라는 거에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혹시 현업에서 활동하시다가 내가 사업자를 내봐도 되겠어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다가는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어 라기보다는 3년은 내가 버티겠어 라는 마음으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전시를 하다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욕하던 그 에이전시의 마음을 알겠어 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전에는 막연히 에이전시가 일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번역을 해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사람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다라면, 지금은 그 두 개의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양쪽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전시도 정말 번역사분들을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혹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에이전시나 의뢰인이나 번역가의 마음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하라라고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도 구축하셔야 되고, 뭐 카카오톡 메신저도 만드셔야 되고, 기업 계좌도 트셔야 되고, 사실은 부수적인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웹사이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웹사이트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래서 일본으로 후련히 혼자 떠나서 한 달 정도 한국에 계신 웹디 분들이랑 프로그래머 분들이랑 회의를 원격으로 해서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비용은 그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비싸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제가 그때 이용했던 회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웹디자이너 분들을 고용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고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랑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 같은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복사기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노트북? 근데 사무실을 차리는 거는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공유 오피스도 써보고 뭐 자택에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중요한 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거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앞으로는 뭔가 버는 것 같은데 뒤로는 돈이 다 깨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이 번역회사를 창업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당연히 통번역사님들의 풀을 확보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력서가 수천 장이 정말 엄청나게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동안 왜 수많은 기업과 에이전시에 거절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정말로 많은 뛰어난 통역사, 번역사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요. 모든 분들 다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정적인 수의 사람만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에이전시에서는 어떤 면을 보고 사람을 뽑는구나 라는 거를 역으로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보람있던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힘든 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솔직히 더 많았다고 하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의뢰인과 번역사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에이전시인데, 에이전시가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의뢰인 분들보다도 번역사님들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번역회사를 창업하실 때 내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그때는 이해하실 건데,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때때로는 일과 돈을 떠나서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정말 쌍방의 입장이 다 돼 보니까는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번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일을 좀 더 키워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셔서 에이전시를 차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메일을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